자, 우리 간주 임대료를 지금 간주 입금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간주 임대료를 수익 금액으로 보나요? 그런데 이걸 왜 조정한다고 그러고 있지? 우리는 원칙은 간주 입금은 우리는 수익 금액으로 안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자,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차입금 과다법인이에요. 한마디로 빚내서 건물 사고 보증금 받고 빚내서 건물 사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경우에 그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간주 임대료만큼 수익 금액으로 봐서 20%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20%니까. 그럼 차입금 과다법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산 총액의 절반 이상이 차입금인 경우예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다른 사업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이거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간주 입금액 계산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축에 의한 것 말고 우리는 두 번째 거를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생각을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 봤을 때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하는 건 우리가 계산할 때에 우리 보증금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보증금 보유 일수를 365 혹은 366으로 나눴었죠. 이렇게 하면 간주 임대료가 나왔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법인세법상의 간주 입금을 계산하는 건, 자, 여기엔 보증금 적수 빼기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제가 적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적수가 뭐냐면 우리 그 물건 쌓을 때에 적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처럼 얘는 쌓을 적자예요. 수를 쌓았다는 거예요. 1억 원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보증금 적수는 365억인 거예요. 그게 적수인 거예요. 그럼 하루에 1억이니까. 그러면 이 적수라는 건 얘는 지금 뭐냐면 얘 계산하는 게 이 보증금 적수가 보증금 곱하기 보유 일수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 위치를 먼저 보시면 얘 여기에 있던 애를 얘는 365분의 1이고 여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종이로 계산할 때는, 페이퍼로 직접 수기로 계산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왜 훨씬 편하냐면 올해 중에 1년짜리를 가지고 계산하죠. 우리가 1억 보증금 받았어요. 그럼 1억을 가지고 있는 날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또 들어와서 보증금 2억 받았어요. 그럼 며칠은 3억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러다 또 누가 나갔어요. 보증금 5천 빼줬어요. 그럼 2,500 가지고 있을 거잖아. 2억 5천. 그런 식으로 내가 전체 얼마를 가지고 있는 날짜 수를 계산해서 곱해가지고 나누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365분의 1 하루에 평균 날짜 수를 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적수 제도를 많이 써요. 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기는 이게 훨씬 더 편하거든. 이거 할 거면 몇 개 계산해야 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그냥 계산 방식의 차이를 둔 건데, 얘 차이는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는 걸 빼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건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우리 취득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지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건 세무위급에서는 등장을 안 했어요. 세무위급에는 등장 안 했어요. TAT 1급에는 자주 나와요. 그 이유가 문제 풀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1급에서는 등장이 잘 안 나오는데 입력할 거리는 있거든. 그러니까 TAT 1급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는 취득원가인데 토지는 제외하는 거예요. 토지 빼고 건물만. 왜냐하면 지금 이 보증금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설비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의 취득원가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소멸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해서 빼주겠다는 건데 얘는 안 없어지는 애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가격 빼고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 말고는 포인트가 없어서 세무1급에서 문제가 심심해서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보셔도 만약에 나온다면 좋겠다. 그 정도의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는 뻔히 알겠죠. 그럼 지금 차입금 과다 법인한테 우리가 지금 너네 회사가 이만큼 간주 입금 벌었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세무조정을 할 건데 그럼 세무조정을 하면 너 이만큼 매출이야. 입금 산입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간주 입금이 될 거예요. 그럼 계산된 금액이 나오게 될 건데 그럼 이거의 소득 처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거 누가 가져갔지? 가지고 갔다고 말하고 추가 과세할 사람 있나요? 지금 이건 나한테 과세하고 있고 그럼 추가 과세할 사람이 없죠? 추가 과세할 게 없다. 그게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한 이유는 스마트 A에서는 조정 직접 할 건데 얘 안 나오잖아. K11 안 나오는데 F4번 누르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A를 위해서 얘 같이 한번 생각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누가 가져갔니? 엄밀히 따지면 국가 가져간 거잖아. 억지로. 지금 국가가 만든 거고 그죠? 그러면 추가과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지식은 여기까지고 자, 문제를 보면서 바로 다음 페이지 문제예요. 자, 문제를 보면 내국 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이라고 가정한 이런 표현 쓴 게 간주입금은 입금 대상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안 쓸까봐. 자, 그럼 우리 뭐 사업연도는 올해고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이 2017년 5월 2일이죠. 자, 이제 우리가 기간적 의미를 많이 쓸 건데 지금 우리 법인세는 법인세법 각 사업연도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옛날부터 사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1월 1일부터 계산한다라고 쓸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있었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정기 이월됐다고 해서 3년 되도록 기간을 넣을 거예요. 올해 샀으면 산 날부터 올해 뭔가 발생했으면 근데 올해 이전이면 그냥 1월 1일이에요. 쓸 때. 그럼 얘는 1월 1일부터 있었던 거고 취득금액에서 토지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얘 빼는 거. 그럼 건물 7천만 원 취득한 거 가지고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계산시킬 건데 자, 부동산 임대 현황이 임대업도 2018년부터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었고 보증금 1억 5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생각 해봐야 되겠죠. 지금 임대 면적은 180제곱미터. 그럼 건물이 300인 건 땅에 우리가 발 디딜 수 있는 연착 면적, 총 면적을 연면적이라 그래요. 300제곱미터 중에 180제곱미터를 임대하고 있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지금 얘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면적이고 얘도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빌려주고 있는 면적이죠. 좀 이따 쓰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안 했구나.
간주 임대료처럼 간주입금만큼 너 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가 실제로 이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둔 거예요. 그럼 실제 이자가 붙거나 뭔가 운용 수익이 나오겠죠. 그럼 이자가 붙거나 하면 우리는 장부에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세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이 이자 수익 567만 4천 원 중에 6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증금 운용 수익 부분 뺀 나머지를 간주입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아래 쓸 거란 이야기예요. 왜 쓰는지 이해가시죠? 이걸로 운용 수익이라고 해서 지금 이자 수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세금 내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제 설명 끝났고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에 가서 자 원리는 단순해요. 임대보증금 적수에 건설비 상당의 적수를 빼고 그럼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면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이 나오고 보증금 운용 수입 빼면 이번에 입금 산입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임대보증금 적수는 여기서 계산하는 거예요. 적수 계산. 그럼 우리 보증금이 지금 세 번째 처음에 1억 5천이고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럼 1엔터 1엔터. 그리고 아래 보시면 0번 입금 1번 반환. 그럼 0번이라고 치고 1억 5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1억 5천만 원에 지금 2020년도라서 326을 곱한 날짜가 적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건 화면 보세요. 저 지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7월 1일 날 또 보증금을 예를 들어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2억 5천을 가지고 있는 날이 184일. 1억 5천 가지고 있는 게 182일이다라고 계산해서 적수를 여기 733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가 내가 10월 1일 날 누가 나가서 반환을 한 거예요. 반환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또 92일은 이 금액 2억 5천 가지고 있었고 92일은 2억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적수가 줄어들었죠. 5천만 원 뺀 날짜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것 때문에 계산기를 14자리를 주로 썼어요. 법인세 할 때는 이제 12자리, 14자리로 하는 게 왜냐면 법인세 우리 뒤쪽 가면 계속 적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숫자를 계속 곱하다 보니까 그게 좀 편하게 되겠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우리 12자리라도 충분하잖아. 근데 이거 할 때는 14자리를 주로 썼던 게 얘네들 적수 계산한다고 주로 썼어요. 자, 그럼 자, 얘 썼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적수 들어왔잖아. 그럼 건설비 적수는 그렇죠. 아래가 아니고 위에 탭 여기 건설비 적수 계산을 가면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얘는 다 나예요. 임대 면적 등 적수 계산 다 똑같은 거고 이 글자 보는 거예요. 건설비 총액 임대 면적 연면적 이 글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비 얘가 취득을 옛날에 했으니까 1월 1일 이때 7천만 원이다. 다음 임대 면적은 1월 1일 얘는 180제곱미터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날짜에서 또 나간 날짜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면적은 1월 1일 연면적은 전부 다가 3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작성 끝났으니까 다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에 오면 이제 얘 빼서 1억 800만 원에 1.8%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간주입금인 건데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을 아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지막 점 제일 아래에 있는 거에 F2번 누르면 이자 수익이고 이 계정 과목에는 567만 4천 원이 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60만 원이 보증금 운용 수익이다라고 쓰면 60만 원 뺀 나머지를 입금 산입이다라고 계산해 주죠.
정말 메뉴를 이쪽저쪽 보면서 쓰는 거지 풀었다고 느낌 드는 건 토지 뺀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세무사의 시험 스타일이 아닌 건데 회계사의 시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 끝났죠? 그럼 이제 이 금액만큼 조정해 줘야지.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아래 얘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F4번 누르면 있겠죠? 얘를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한다라고 세무 조정 해주면 돼요. 자 이거 작성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간주 입금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 과다 법인 이것 때문에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주업이 아니고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두는 기업들이 있어요. 다른 업도 하면서 같이 들어가 할 수 있잖아. 근데 제조업하는 회사는 차입금이 꽤 많거든. 근데 부동산 업을 같이 주업으로 집어넣었을 때에 이제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는 이제 우리 그냥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도록 잡을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AT 프로그램으로도 얘 한번 보고 다음 거 나갈게요. 쉬었답시다.